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1, 2부에 거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대 분리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대 분리하면 절대로 안 돼. 1부가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억 원까지 매도 금액이죠. 12억 원까지는 전액 다 비과세를 받고요. 12억 원 초과했을 땐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하게 되는데 가령 20억 원에 양도를 했는데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10억 원 양도차익에 대해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요. 10억 원 곱하기 20억 분의 20억 빼기 12억 하니까 20분의 8억 원,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 중에 4억 원이 과세의 대상 양도 차익이 되는데요. 이 4억 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빼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별로 없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전혀 없고 12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1세대 1주택자만 비과세를 해주는데 1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치로 내건 것이 뭐냐면 소비자만을 위해서 방송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런다든가 그러면 저는 방송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나 보험 판매인의 역할을 대변해서 여러분한테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나 금융회사 편을 들고서 절대로 여러분한테 그 사람 편에 의해서 여러분의 편이 아닌 방송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방송을 접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오픈하겠습니다.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고 함께 한번 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세대,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 세대, 별도 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의 1세대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요. 집가의 무리족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가족. 식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구자에다가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옛날에는요. 밥이 귀했기 때문에 남한테는 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 사람, 식구고 같이 사는 사람, 이것이 가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밥을 같이 안 먹는다. 이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1세대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약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유학 때문에요.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하거나 근무상의 이유로 전근을 갖다든가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생계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서 일시에 퇴거한 사람도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조건 딱 같이 붙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죠. 조론이나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혼하고 따로 살지 않는 한은 별도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따로 살더라도 이혼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이에요. 같이 산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 이혼으로 보고 이것은 이혼을 했지만 동일 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혼하면 원래 별도 세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택이 하나씩 있다. 이혼을 하면 정상적 이혼을 하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다음에 같이 산다. 그러면 이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위장 이혼이라서 1세대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혼했지만 1세대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람, 같이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도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생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내 와이프의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처남이나 아니면 처제도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 남편의 형제 자매 누굽니까? 시숙이라든가 아니면 도련님, 그 도련님이죠. 도련님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어쨌든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동생, 여동생 가능하겠죠. 생계를 같이 하고 시숙, 시동생,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등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수, 제수, 동서, 처남댁, 형부, 매형, 매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의 부인인 형수하고 동생의 부인인 제수하고 매형과 매제, 처남댁 아주머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동일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별도 세대로 같이 살지만 별도 세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남이죠. 별도 세대니까 각자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도 있죠. 결혼 신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세대입니다. 같이 살아도 법정 혼인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고 나서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동거만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때는 바로 별도 세대로 봐서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양도소득세 각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같이 살다가 주택을 다 갖고 있다면은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하니까 세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함으로써 다주택자의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2주택 최고 71.5%, 3주택 최고 82.5%를 피할 수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다주택자가 세대 분리를 막 찢어서 한다면은 각자 1세대가 되다 보면 3명이 1세대 3주택이었는데 3명이 찢어진다면은 각자 다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분리를 무조건 찢는다고 해서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누었는데 세대 분리인지 알고 주택을 팔았더니만 인정하지 않아서 양도세 폭탄을 매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떨 때는 세대 분리가 되고 어떨 때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12억 원 초과 그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30억 원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18억 원이다. 그러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얼마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억 원이 양도차익이죠. 곱하기 30억 분의 30억 빼기 12억 원. 12억 원 초과니까 30억 분의 18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원에 60% 그러면 10억 8천이라고 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했다면 80% 빼주잖아요. 80%니까 얼마입니까? 그 1억 800만 원이라고 하는 1억 800만 원 곱하기 둘 하면 2억 1600만 원만 해당되는 그 금액이 80%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니까 세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미하죠. 자, 그렇다면요. 그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 분리를 통해서 모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대 분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일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 25살에 결혼했다. 그럼 당연히 분가하겠죠. 세대 분리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사망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대분리 요건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혼을 했다 이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세대분리 요건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 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세대분리 할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대학생이고 아니면 대학생 이후에 소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가를 시켜갖고 세대분리하고 중위소 소득 40% 이상이 된다면 대학생인 자녀하고 내가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의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정상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외 소득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가령 미성년자 15살 먹은 사람이 건물주인 경우도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분가가 안 됩니다. 세대 분리가 안 된다. 중위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요.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남자 만 18세, 여성 만 16세 이상이면은요.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결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거나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분가를 인정해 줍니다. 세대분리 인정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세대분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세대분리 못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 모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대분리는요. 세대분리만 해놓고 같이 산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대분리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세대로 분리돼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 소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예를 통해서 제가 2024년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요. 2024년도에는 1인 가구의 소득이요. 중위소 소득이 222만 8,445원이었습니다. 여기에 40% 이상만 벌면 되니까 혼자 나가서 산다면 89만 1,378원만 벌면 그 이상만 벌면은 바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인, 2인, 3인, 10인 가구까지 명시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5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골드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골드 회원 이상한테만요. 앞으로 500편이 아니라 5,000편, 5만 편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 노하우가 숨겨져 있으니까 골드 회원 이상 얼마 되지 않는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엄청난 만배, 10만 배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수세, 절세 자습서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8,500원 딸랑 하거든요. 구매할 가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2025년도 중위소 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239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95만 6천 원 이상을 벌어야지 중위소 소득 40% 이상이 되니까 인정합니다. 세대 분리로 인정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는 158만 원 이상 벌어야 되고요. 3인 가구는 201만 원 이상이고 4인 가구는 244만 원 이상, 5인 가구는 285만 원 이상. 그다음에 6인 가구라고 하면은요. 323만 원 이상을 벌어야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요새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 내외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알바를 통해서 1인 가구라면은 당연히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2인 가구까지도 가능하고 잘하면 3인 가구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최저시급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중위소 소득은 2025년도는 2024년도 대비해서 무려 6.42% 인상됐습니다. 가장 최대폭으로 인상됐는데 그만큼 세대 분리 요건은 조금 더 각박해졌죠. 빡빡해졌죠. 자, 세대 분리를 하려면요. 부모와 자녀 같은 경우 동일 세대다.
이 상태에서 세대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살아야지 세대 분리를 인정하죠. 그런데 미성년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 30세 미만이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이 조건들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만 30세 이상이 돼서 나가든가 아니면은요 소득이 그 중위수 이상 40% 이상이 되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중위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또 불가하다는 거 그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대 분리요.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인데요. 가령 자녀가 독립을 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입신고를 딴 데다 해놓고서 실제로 밥 먹고 살고 자고 같이 어울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위장전입으로 판단하고서 세대분리가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세대분리인 줄 알고 각자 주택을 팔았다. 이러면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다. 이 상태에서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살다가 전입신고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우리 집에 그 전입신고 할 거야 하면서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정 여부라고 하는 것은요. 주민등록지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게 된다면 동일 세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서 자녀가 저기 동일주택에 세대 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같이 산다면 동일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집이지만은 자녀가 소득도 있고 그래갖고 2층에 살아요. 부모는 아래층에 살고 2층에 주거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화장실, 주방 다 돼 있습니다.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세대로 보고서 같은 집이지만 그때는 따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계를 한다고 보고서 세대 분리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 세대 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언제 있느냐? 가족이 아닌 경우 기타 친척이 같이 산다 이거죠, 나랑. 만약에 사촌이 같이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같이 살아도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하죠. 전입신고한다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다. 독립적으로 생계 능력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2층, 3층에 자녀들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독립 세대로 보고서 당연히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해서 2층, 3층에 산다 이거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했다면 당연히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결혼했는데 또 손자녀까지 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당연히 세대 분리로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집에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활 공간이 분리 독립이 돼야 됩니다. 별도 출입문하고 화장실, 주방 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 뭐 복층문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죠.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간혹가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그건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그것도 안 됩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따로따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복층을 쓰는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겸용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층이 다르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 지붕 세대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을 잘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비과세는커녕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세대 분리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 세대 분리를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고 비과세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볼 테니까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 컨설팅 플러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병행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이 뭡니까? 3대가 뭡니까? 30대까지도 가능하고 1000년, 3000년까지도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종합부동산세, 아니면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엄청난 절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생활비, 기타 등등을요, 각종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하기 전에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요. 무료 상담을 통해서 NGP 플랜에 대해서 무료 상담하시면 제가 기꺼이 응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나 아니면 뭐 내 방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바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요, NGP 플랜 바로 누구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받으시고 컨설팅 통해서 만족을 대부분 하시니까 법인 설립부터 운영 관련된 거, 전반적인 거, 절세 전략, 포트폴리오, 그리고 재반, 평가 분석, 조세 및 기타 등등 세금과 관련된 것들, 기타 증여와 관련된 거, 상속과 관련된 실행과 관련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문가 그룹을 대신해서 제가 중심에 있어서 진두지휘하고요. 전문가들이 바로 그 실행을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바로 NGP 플랜을 한번 상담 받으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2부에서 세대 분리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